사무실장의 도전실무톡톡 서승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산출세액이 나온 다음에 그 계산된 값을 가지고 세액을 다시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 그 많은 세액공제들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투자세액공제 하나를 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 해당이 되는 세액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를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셔서 우리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이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고요. 자, 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우리가 이제 메모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투자세 공제에 해당되는 기자재, 기계장치 등의 구입이 된 것이 있나. 자, 올해 신규로 기계장치를 구입한 게 있으면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 대상인지, 자, 이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기계장치를 제가 3억을 주고 샀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회계 쪽에 있겠죠. 그러면 이 3억에 대해서 지금 중소기업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받으려면 일단 산출세액이 나와야죠. 그러면 산출세액은 어디서 계산이 되냐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공제 신고서, 세액공제 신고서. 자, 여기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세액공제와 관련된 서식을 작성을 해야죠. 자, 그리고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자, 3번 서식에서 내가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가 최저한세를 반영을 해봐야 되겠다. 자, 이게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자, 여기 가서 최저한세 계산되는 거 걸러지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 금액을 다시 한번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반영을 합니다. 자, 공제 대상이 100% 다 된다 라고 하는 걸, 또는 얼마까지는 공제되고 얼마까지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다시 반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반영된 걸 가지고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저희가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해서 공제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와 관련된 공제 감면에 대한 세액 합계표를 작성을 합니다. 공제 감면 세액 합계표, 공제 감면 세액 합계표. 그래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으면 같이 반영을 해서 합계표를 만들어서 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다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 금액이 이제 다시 한번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명세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회계 쪽에서 중소기업 투자세 감면 공제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일단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산된 내역을 가지고 산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산출세액이 계산된 거를 봐야죠. 그래서 산출 계산된 거를 일단 저장을 해놓고 1차로 저장을 해놓고 이 값에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를 받겠다 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금액이 산출세액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산출세액이 나올 때까지 전체적인 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계산이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과세표준까지 계산해서 산출세액 나오는 것까지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를 하러 가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작업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에 대한 3번 서식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서식에 들어가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자, 제가 3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3억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3% 계산해가지고 공제 대상 금액이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오면 이 금액을 일단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 금액이 100%다 공제가 되는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최저한세를 계산하러 간다라는 거죠. 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들어가시고요.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가서 세로 불러오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세액공제, 자, 제가 9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느냐를 따져본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자, 보시면 감면 후 세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여기가 산출세액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있던 산출세액 계산을 한 것까지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여기다가 세액 공제를 넣었더니 최저한세, 중소기업이라서 7%는 최소한 이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저한세입니다. 자, 900만 원 받으려고 하는데 자, 이 금액을 다 받아도 받고 나면 지금 117만 원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710만 원은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117만 원밖에 안 내겠다. 9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다 받고 안 내겠다.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공제를 받으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700만 원만큼은 내야 되기 때문에 900만 원을 다 못 받고 550만 원만큼은 공제를 안 해주겠다. 305만 원에 대한 것만 공제에 오케이를 해주겠다. 그래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300만 원 받고도 700만 원은 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최저한세는 걸러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있을 때 중복해서 이 최저한세는 한 번만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세액공제 대상, 감면 대상을 다 일단 공제 대상까지를 계산해 보신 다음에 한꺼번에 합계된 금액 갖고 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감이 생겼단 말이죠. 여기까지를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을 하고 메모를 해놔야죠. 조정감에 해당되는 금액. 자, 이 금액이 어디로 갈 거냐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여기 가시면 이제 3억을 투자했고 공제 900만 원을 받고 싶다라고 처음에 작성을 했는데 자, 빨간색 2번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자, 여기에 2019년 현재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코드 도움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00만 원을 받고 싶은데이죠. 자, 그런데 최저한세로 인해서 못 받게 생긴 금액이 생긴 거죠. 자, 요 금액을 넣어서 못 받게 생겼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우측 맨 끝으로 가서 보면 자, 요 금액은 못 받고 내년으로 이월시키겠다라고 계산이 된 겁니다. 자, 요 금액을 저장을 해 놓고요. 이렇게 해서 공제 대상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해서 못 받게 된 거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간다 그랬죠? 합계표 만든다 그랬죠? 공제 감면과 관련된 세액 합계표, 공제 감면 세액 합계표 들어가셔서 여기 가서 이제 또 세로 불러오기 이렇게 보시면 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쭉 내려가시면 맨 밑에 나오는데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여기에 자, 정기 2월액은 없고 단기 발생이 900만 원이 발생했는데 305만 원 공제하고 305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는 공제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자, 요 금액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자, 전체적으로 다 저장이 된 값을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가서 세로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산출세액 밑에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공제 감면세 이렇게 해서 공제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첫 번째가 공제 대상을 계산해야 되는데 공제 대상 하기 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산출세액이 나와야 되니까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세액 조정 계산서. 자, 여기서 지금 산출세액까지 나온 값을 저장해 주시고 1차 저장해 주고, 자, 두 번째 법인세 공제 감면에 대한 세액 계산서. 자, 공제 감면 세액 계산서 3번 서식에서 일단 첫 번째는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저한세 계산해서 걸러지는 금액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저한세에서 걸러지는 금액을 다시 한번 공제 감면에 최저한세에 미적용이 되는 금액을 공제 대상 금액 중에서 공제 금액을 반영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작성이 됐으면 공제 감면에 대한 세액 합계표, 공제 감면 세액 합계표 작성하시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 자, 여기에 공제되는 금액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추가로 세액 계산되는 과정이었고요. 추가로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액 공제에 대한 신청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세액 공제에 대한 신청서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신청서까지 작성해서 세액공제하는 이 프로세스인데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순서를 잘 지키시면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얼마든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세액공제 또는 감면에 대한 부분은 공제 감면 내역을 충분히 읽어보셔서 우리 회사에 적용이 되는 게 어떠한 게 있나 꼼꼼하게 검토해 보신 다음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법인세, 투자세 공제 한 가지만 갖고 계산했지만, 고세 공제 부분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해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되는 그런 세액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세액 공제 신청서를 안 들어갔는데요. 세액 공제 신청서 한번 들어가고, 세액 공제 신청서 들어가셔서 새로 불러오기 하시면 맨 위에 중소기업 등 투자세 공제 해가지고 계산된 내역이 나오죠. 그리고 공제받는 금액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작성이 돼야지 나중에 작성이 안 되면 나중에 마감하고 그때 가서 무슨 서식이 누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에 대한 신청서까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액 공제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면과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